함께할 이야기는 반월상 연골 이식술이 되겠습니다. 반월상 연골이 기능이 사라졌다. 관절염이 그대로 이제 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진짜 이식한 반월상 연골이 아프면 감사하시라. 왜요? 왜냐하면은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한태입니다. 무릎 건강 이야기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이야기는 반월상 연골 이식술이 되겠습니다. 좀 단어가 어렵고 이식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이거 좀 무서운데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그 과정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명의 김진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할 반월상 연골. 반월상 연골은 앞에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꽤 많이 나왔던 단어란 말이에요. 네네. 뭔지 이게 좀 먼저 좀 짚어주시죠. 여기 무릎 관절을 보면 네. 둥그런 뼈가 있고 아랫뼈는 평평한 뼈가 있어요. 이제 위에 둥그런 뼈는 항상 이제 개가 이렇게 물고 있는 그 끝에 이렇게 둥그런 뼈가 이제 대퇴골인데 이제 진짜로 우리 몸에 이제 허벅지 근육이죠. 허벅지에 붙어 있는 뼈죠. 그 끝이 둥그렇습니다. 근데 밑에 아랫뼈 경골은 평평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둥그런 뼈하고 평평한 뼈가 관절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연골이라고 하는 거를 썼겠죠. 그런데 모양이 사실은 반월이라기보다는 초생달에 가깝죠. 요렇게 이제 C 그래서 모양. 반월. 예. 그렇군요. 근데 얘가 그럼 어떤 기능을 좀 담당을 하는 건가요? 이게 관절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누가 생각하더라도 딱딱한 뼈 사이에 얘가 있음으로 해서 충격을 흡수하겠죠. 그렇겠죠. 쇼크 업소버. 자동차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쇼바. 쇼바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쇼크 업소버죠. 그래서 이제 그런 쿠션 역할을 하는데 기능으로 말하면 아주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도 있고 체중을 분산시킵니다. 얘가 디디면은 충격을 이렇게 쭉 밖으로 분산시킴으로 해서 어떤 걸 보시면 잘 알 수 있냐면은 포도주를 담는 오크통 있잖아요. 오크통을 그냥 쌓아두면은 나무가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시면 오크통에다가 이렇게 쇠로 띠를 두릅니다. 맞아요. 그 띠를 한번 두르면 10개의 오크통을 쌓아도 이게 무너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리 누르는 힘의 충격을 쇠띠가 분산시켜 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거에 똑같은 원리가 반월상 연골이 이렇게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충격이 흡수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안쪽 반월상 연골은 체중의 한 1.7배 정도를 흡수시켜 버리고요. 바깥쪽은 무려 3배를 흡수시킵니다. 그러니까 반월상 연골이 있음으로 해서 100kg의 힘을 누르면 밑으로 내려가는 힘은 30-40kg만 내려가고 이 반월상 연골이 3배 이상의 힘을 받아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반월상 연골이 망가지게 되면 자동차의 쇼버가 망가져서 왜 자동차가 그냥 충격 흡수 못하는 거 똑같다. 뻐걱뻐걱 더덜더덜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오는 충격을 분산시키지 못해서 결국 관절염으로 가는데 인과관계는 거의 확실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월상 연골이 기능이 사라졌다. 그러면은 오게 되는 결과는 우리가 그렇게 막아야 되는 관절염이 그대로 이제 오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근데 오늘 이야기가 반월상 연골 이식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식하면 뭐 간 이식, 신장 이식하면 굉장히 위중한 상태에서 이걸 이식을 하는 거니까 과연 이게 이식까지 갈 정도면 되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야. 근데 꼭 이식이 필요한 거냐? 이런 게 궁금해요. 네, 이제 아까 포도주를 담는 통을 얘기했는데 쇠띠가 가운데 금이 딱 가서 쇠띠가 갈라져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다 무너지겠죠. 그대로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도려내서 없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요 쇠띠가 잘리듯이 이렇게 잘리거나 반월상 연골이 너무 찢어서 그냥 밖에 테두리까지 절제가 된 그런 걸 아전절제라고 하는데 그 정도 상태만 돼도 반월상 연골의 기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어떻게 뭐 꼬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다른 걸 갖다 넣어야지 맞는다. 테두리 장력이 사라진 경우에는 수없이 인간이 이걸 많이 만들려고 그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는 인간이 만들어낸 콜라겐으로 그 강한 힘을 버텨낼 수 있는 거를 여태까지 만들지 못했어요. 결국 신이 만들어낸 완벽한 창조물은
다른 사람에서부터 기증받는 바늘상 연골 밖에는 없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그 이식이라는 게 연골을 떼어다 갖다 붙이는 거니까 네. 다른 사람 것을 네, 갖다 붙이는 네, 거다. 네, 네. 그렇다면 이걸 어디서 가져오게 되는 건가요? 결국은 이제 기증자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장기 기증과 조직 기증의 차이가 네. 있습니다. 장기 기증은 뇌는 돌아가셨어도 장기가 살아있는 경우에 이식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심장이 아직 뛰는. 근데 조직 이식은 조금 다릅니다. 돌아가셨을 때 조직을 기증한다 그러면 뼈와 관절, 힘줄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거는 시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 깨끗하게 이제 소독을 한 이후에 영하 196도로 급속히 얼려버리면 사실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직은행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급이 되는 건가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직까지는 장기 이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조직 이식은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그럼 않습니다. 한국도 이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조직 기증의 일종의 혜택을 보게 되는 그럼 나라가 미국은 됐습니다. 조직 기증이 좀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 모양이네요.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따시면 네. 신체 기증을 안 하겠다라고 사인하지 않으면 신체 기증 각서에 동의하시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 바늘상연골 이식 같은 조직 이식을 하기 전에 좀 생명 윤리에 대한 기본이 좀 돼 있어야 되겠다. 반드시 제가 강조하는데 바늘상연골 이식을 받는 분들은 본인은 모르지만 20대에서 40대 젊고 활동적인 분들의 조직 기증만 받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 소중한 굉장히 의미가 조직을 있네요. 내가 받는 거다. 그만큼 본인이 노력해서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공률이 좋아요? 그거 의사 선생님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런 거는 제가 실제로도 단호하게 답을 하지 않습니다.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우선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이 다르지만 월등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바늘상 연골 이식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원판형 연골 기형 때문에 바늘상 연골이 소실돼서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바늘상 연골 이식을 아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바깥쪽은 모양이 동그랗게 생겨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앞뒤가 뼈가 조금만 연결돼 있어도 요걸 통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뼈를 붙여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돼 있고요. 안에 바늘상 연골은 앞뒤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 가운데 중요한 전방 십자인대가 있기 때문에 플러그 형식으로 이제 앞뒤에 플러그를 따로 띄어서 이제 옮기는 형식으로 좀 정말 돼 제가 있죠. 봐도 이쪽이랑 이쪽이 모양이 다르게 생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은 워낙 이제 드물게 일어나는 수술이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거고 결국은 뼈와 바늘상 연골을 붙여서 같이 이식함으로 해서 바늘상 연골의 기능이 온전히 이제 자기 몸에서 살 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게 수술이 잘 돼서 잘 경과가 좋고 그러면 좋은데 혹시라도 이식한 연골이 자리를 제대로 못 잡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오랫동안 그런 고민을 했죠. 초창기 때 한 첫 10년 동안 이미 미국에서부터 실패 사례부터 들어왔어요. 바늘상 연골을 어떻게 이식하더라도 중간 부위가 밖으로 밀리는 걸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걸 아탈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고 뼈가 붙어 있는 부위는 단단하게 붙는데 중간 부위는 느슨하게 빠진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잘한 일은 그 환자분들을 어렵게 수술하고 난 다음에 MRI를 많이 찍어봤어요. 우리나라가 MRI를 잘할 수 있는 모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다음 날 일주일, 3주일, 5주일 뭐 이렇게 계속 찍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이 첫 3개월 동안 많이 빠지더라. 이게 아마 이식한 게 남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미 바늘상 연골이 없는 상태로 적응했던 사람의 몸에 수술할 때 인위적으로 벌려서 이걸 넣었다 하더라도 자기 몸은 없는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짓이겨진 상태를 이제 다시 밀면은 바늘상 연골은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재활 방식, 그러니까 수술하고 다음날 그냥 바로 꺾고 미국은 입원도 안 시키고 그냥 자기가 운전해서 집에 가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과감하게 벗어나서 우리가 보조기를 채우고 심지어는 기부스를 하고
첫 3개월 동안을 아주 조심을 시켰습니다.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 서양 국가에서 빨리 하던 재활을 그냥 미룬 정도만 해도 이게 그런 아탈구가 많이 줄었고 조금만 재활을 보수적으로 네네네. 하더라도 이렇게 예. 벗어나는 걸 막을 수가 예. 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수술 기법으로 이제 그런 아탈구를 막아내는 그런 기술로는 가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제 도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그렇다면 수술한 이후에 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회복이 돼서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밌게 말씀드리는 게 수술했더니 수술한 부위에 바늘상 연골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아프려고 했는데 네. 그것도 아파요.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만약 진짜 이식한 바늘상 연골이 아프면 감사하시라. 왜요? 왜냐하면은 그 바늘상 연골에 아까 세포가 죽고 내 몸에 세포가 들어가는데 3차원적으로 깊이까지 통증을 느낄 정도의 신경, 혈관, 세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콜라겐이 그냥 버텨주는 네네네. 거죠. 그러다 보니 통증의 원인은 대부분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뻣뻣하거나 근력이 약하거나 이제 그런 데서 얻어지는 거고 바늘상 연골 이식한 게 찢어져도 사실 증상이 별로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번 MRI도 보고 이제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결과를 보면은 극단적으로 두 부류는 아닙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아직 관절이 주저앉지도 않았고 바늘상 연골의 기능은 없어졌지만 대부분의 뼈나 관절이 문제가 연골도 괜찮고 그런 경우에 이식을 하면은 90% 이상 10년 이상 생존한다. 이렇게 이미 국제사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암도 비슷하지만 10년 생존율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이고 10년 있다가 다 망가진다는 얘기가 아닌 거거든요. 반면에 고민하고 버티다가 결국 통증을 느끼는 경우 이게 바늘상 연골만 없어진 게 아니라 연골이 깨져가지고 뼈가 닿고 관절이 좁아지는 경우에는 아무리 같은 방법으로 수술을 해도 성공률이 70% 넘지 않습니다. 아마 10년이 가면 50% 이상은 생존하지 않을 바늘상 연골 이식이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극단적인 두 가지 부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바늘상 연골 이식의 대상이 됐다고 판단이 이제 전문의한테 얻어지면 많이 미루지 마시고 수술을 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식한 연골이 오래 잘 버티는지 좀 궁금했었던 네, 그런 네, 부분에 네. 대해서 예, 답변을 예.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교수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뭐 이식하면은 뭔가 좀 부담스럽고 걱정도 네, 되고 네, 그러는데 이식이라는 단어가 뭐 그렇게 더 이상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기능이 이미 없어진 분에게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현재까지 유일한 방법이고 그런 소중한 조직을 기증받는 분들이 가져야 될 생명 윤리를 잘 지켜주신다면 정말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말씀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더니 그냥 알아서 그냥 척척 답을 해주셔서 또 다시 여쭤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요, MRI에 대해서 다뤄보게 텐데요. MRI 믿고 수술했다가 후회합니다라는 주제로 찾아뵙겠는데, MRI 믿고 수술했다가 후회합니다라는 제목이니까, 이게 뭔 얘기일까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궁금하신 분은 어떻게 해요? 다음 시간에 저희를 또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